원장님이 너무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좀 부끄럽긴 한데, 저번 이제 날짜가 안 맞거든요. 15일 날 설명회를 했을 때 이제 아는 분들이 너무 계셔가지고 오히려 되게 편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끊어져 주시면서 아, 맞다, 그럼 하고 있지, 뭐 이렇게 해서 좀 힘이 됐고, 오늘은 아시는 분들 없겠죠. 작년에 가르쳤거나 뭐 이런 친구들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채널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그 회사에서 신입을 뽑는데 경력이 있는 신입을 뽑는다고. 이게 말이 되나? 신입인데 경력이 있으면 진짜 신입들은 이제 어디 가서 일을 하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요즘에 이제 뭐 이사를 오셨거나 하면 이 동네 학원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가 집에서 엄마랑 같이 공부를 하다가 이제 좀 어려워. 그래서 이제 좀 학원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레벨 테스트를 보러 가면, 그래서 4학년인데 레벨 테스트 보러 가면 뭐 5학년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 수학을 공부를 도대체 어디서 해야 되는 거지? 집에서 1년, 2년치를 선행을 해서 그 학원에 가서 레벨 테스트를 보고 그런 과정들이 사실 되게 그 신입, 경력 있는 신입을 뽑는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오늘 설명의 목적은 수학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학 공부를 했지만 학원의 힘을 빌어서 이제 수학을 좀 공부를 하는 친구들을 좀 대상으로 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오늘 그 설명회를 이제 수학을 시작하는 이렇게 좀 정해봤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학원을 제가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 수학을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반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만들었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뭐 어떻게 수업을 할지, 그다음에 시수 같은 걸 정했고, 근데 그렇게 이제 정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만 또 오진 않잖아요. 이제 수학을 뭐 배웠던 친구들, 뭐 선행을 좀 빨리 나가고 싶은 친구들,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도 어쨌든 학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그런 친구들도 이제 받을 수 있는 반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좀 다른 학원과 가장 큰 차이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한 반이 있어요. 그걸 이제 그냥 기본반이라고 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배웠던 친구들은 이제 보통 대치동 같은 경우 개별 진도반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은 소규모 개별 진도로 나갈 수 있게. 그래서 아마 그런 학원이 많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 그냥 대형 학원들은 같은 진도 몰아놓고 뭐 10명씩 하고, 소형 학원들은 그냥 뭐 4, 5명 해서 개별 진도로 나가는데, 이제 저희는 어쨌든 두 가지를 다 어머니 만족할 수 있게 준비를 해봤고, 그래서 일단은 뭐 학원 소개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저희가 이제 기본반이 있고 개별 진도반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학습을 시킬 거냐, 그래서 이제 학습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관리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제가 뭐 전에 학원에서도 좀 빡세게 하는 편이었고, 그래서 일단 관리적인 측면을 좀 중점을 주려고요. 처음 배우는데 뭐 어려운 거를 뭐 많이 하고 진도를 막 착착 나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이제 아이들의 교육 습관을 잡아주고 공부를 어떻게 시킬지. 그래서 학생 관리적인 면을 어쨌든 제일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거는 확실히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커리큘럼이 이제 사실은 중요하죠. 중요한데 어차피 저는 뭐 진도를 나가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라, 일단은 뭐 커리큘럼은 바뀌어도 이제 정신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학원의 이제 교육 이념은 일단 알 때까지, 사실 학원에 몰라서 온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모르니까 이제 학원에 와서 질문을 하는데, 뭐 질문을 하는데 뭐 왜 모르냐 이러면, 몰라서 왔는데 안 알려주고 이러면 좀 아이들이 힘드니까 뭐 일단 알 때까지 계속 알려주긴 해요. 뭐 제가 한 5번까지는 했는데 5번까지는 화내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걸 넘어가면 이제 사람이니까 조금 짜증이 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참고 어쨌든 최대한 아이가 알 때까지 알려줄 생각이고, 사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할 때까지는 뭐냐면 안 하면 일단 집에 못 가거든요. 해야 돼. 집까지. 그러면 아이들이 가장 열심히 할 때가 언제냐면 이제 집까지 1시간 전. 이제 이거 안 끝나면 못 가 하면 그때부터 이제 막 못 풀던 문제들이 풀리고, 뭐 자칠 요정에 갑자기 맞기 시작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할 때까지 할 생각이 든다면, 끝날 때까지는 이제 교재나 시험, 재시험 이런 것들이 끝날 때까지 또 집에 못 가고, 혹시 안 끝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토요일도 안 돼, 일요일
뭐 일요일도 안 되는데 쉬는 날, 뭐 이런 날도 와서 뭐 설날 이럴 때는 좀 안 부르긴 하지만 어쨌든 끝날 때까지 이제 다 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이걸 하려면 시간밖에 없거든요. 그냥 강사들은 직접 미안하지만 원장 이하 이제 강사들이 이제 몸을 갈아 넣어서 주말 없이 일요일까지 일을 하면 이게 되는 거고 뭐 사실 워라벨이 뭐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학원 일이 워라벨이랑 좀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도 어쨌든 모르면 알 때까지 하고 안 하면 할 때까지 시키고 이런 교재나 테스트가 끝날 때까지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생각으로 좀 중학생들한테 좀 빡세나도 초등학생들한테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할 수 있는 학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는 일단 올바른 학습태도 확립이고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이제 집에서 어머니들이나 뭐 아버님들이 잘 가르쳐 주시지만 어쨌든 이제 앞으로 학원을 많이 다닐 텐데 기본적인 것들은 숙제 잘 해오고 수업 열심히 듣고 집에서 틀린 거 이제 고쳐보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좀 확립하려고 하고 있고 기본에 충실한 부분 사실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기본적인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해요. 그러니까 개념, 기본 개념을 알아야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뭐 사실 뭐 나이스한 풀이 뭐 약간 꼼수 같은 풀이들을 사실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처음 배울 때 나중에 이제 뭐 고2, 고3이 돼서 수능을 봐야 된다면 당연히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대치동의 암흑 스킬 이래서 그냥 공식만 넣으면은 그냥 답이 쫙쫙쫙 나오는 것들이 그때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처음 배우는 친구들한테 이제 그런 꼼수들은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가 탄탄한 선생님은 이제 사실 기본이 계속 말씀드리는 거 그냥 전에 학년 거 자기 학년 걸 잘해야 돼요. 자기 학년 심화가 되지 않으면 사실 다음 과정을 넘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제 중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내신 대비 사실 내신 대비가 사실 포인트긴 하거든요. 중학생들 그래서 내신 대비 관련해서는 3월 말쯤에 더 자세하게 이제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하겠다 이런 설명회를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학습 목표를 이루려면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뭐 프리미엄 학습 관리를 붙이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신생학원들이 이제 어머니 저 이렇게 할게요 하겠습니다라고 보통 얘기를 드리는데 저는 10년 동안 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오시는 분들 중도 한 8년 정도 이제 학원에서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건 그냥 몸에 배어 있어. 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몸이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출결은 당연히 뭐 시간에 맞춰서 오는 건데 저희는 이제 일단 결제하거나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전자출결기가 있어요. 올 때 찍고 갈 때 찍으면 이제 문자로 집에 갈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셀 수 없는 시스템이고 사실 여기는 세고 이게 일부러 이런 입지를 찾으는지 모르겠어요. 갈 데가 없어요. 진짜 놀 때도 산에서 놀 수도 없고 그냥 밑에 편의점 하나 끝. 뭐 길 건너서 상가 아무것도 없고 이쪽으로 가도 없고 뭐 사방에 그냥 뭐 놀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여기다 보내놓으면 이제 당연히 공부밖에 할 수 없는 그래도 편의점이 있으니까 뭐 뭐라 먹고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애들이 핸드폰이 제일 문제거든요. 이게 막 한 2시간만 안 들고 있어도 막 벌써 불안해가지고 막 계속 막 헛진동 느끼고 막 핸드폰 어디 갔지 이러는데 모든 학원이 다 걷긴 할 건데 저희는 뭐 확실하게 핸드폰 오면 걷고 쉬는 시간에도 못 쓰게 그래서 핸드폰 통을 따로 마련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수업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개념 설명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 설명을 해주고 그것들을 노트에 적을 수 있게 그래서 뭐 개념 노트를 따로 준비하는 건 아니고 저학년들은 이제 노트가 여러 개면 막 안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냥 개념 노트 플러스 뭐 프리 노트, 오답 노트를 다 한 번에 할 생각이고 뭐 당연히 이제 주요 문제 풀어주고 이해도 이제 물어볼 수도 있고 아이들 좀 알아 몰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문제를 풀려가면서 이해도를 이제 체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담임 관리 같은 경우 이제 기본반이랑 이제 개별 진도반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개별 진도반은 사실 뭐 결석을 했을 때 보충을 그냥 따로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 그걸 이제 따로 할 수밖에 없지만 기본반 같은 경우는 이제 원칙은 담임선생님이 직접 하는 거지만 혹시 뭐 어머니들이 동영상을 올려주면 좀 집에서 보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밴드에 올려서 이제 그걸 보고 공부를 해오면 이제 다시 보충을 할 수 있고요. 아마 기본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밴드를 생성해서 거기서 이제 공지사항 뭐 시험 언제 볼 거예요, 시간표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 알려드려서 좀 소통을 잘 할 수 있게 만들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과제 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채점을 초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임 선생님이 거의 다 하실 거예요. 근데 중학생 이상은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바꿔서 채점을 시키고 이제 출석 후에 몇 개를 틀린지 적습니다. 그래서 좀 창피하면 그냥 와서 얘기하라고 하는데 익숙해지면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해요. 50개 중에 30개 틀렸어요. 이러면서 되게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얘기하는데 이제 틀린 건 다 오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질의응답을 당연히 받을 거고 이제 채점도 재채점 단위쌤이 하면서 뭐 풀이 과정 이상하면 V 표시를 하거나 풀이가 없으면 화살표를 날린다고 하고 화살표 표시해서 이런 거 다시 풀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교재랑 오답노트가 완료가 돼야 집에 갈 수 있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한두 문제 남으면 이제 보내주긴 해요. 근데 보통 이제 1시간 정도 해야 될 분량 그 정도가 남는다 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남아서 해야 되고 뭐 숙제를 상습적으로 안 해오거나 뭐 숙제 해오라 그러면 2페이지 빼고 다 했어요. 뭐 이런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은 상습이 되면 남겨서 시키고 아니면 그래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하고 가야죠. 다음 숙제까지. 그래서 어쨌든 완료하고 기가하는 게 이제 기본이고 그 다음 오답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숙제가 뭐 100문제가 나가는데 30개씩 틀리면 그거를 문제를 다 쓰고 원래 시켰거든요. 문제를 다 쓰고 풀이를 시키니까 저학년들은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좀 막 프린트를 붙이면 안 되는 글씨도 너무 애들이 오래 걸리고 해서 교재 오답은 그냥 번호 쓰고 풀이만 쓰는 걸로 그렇게 했고 이제 테스트는 사실 뭐 많이 봐봐야 20문제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보지만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문제 쓰고 문제를 잘 안 읽어서 틀린 경우가 많거든요. 꼭 문제 쓰고 풀이 과정까지 쓰게 그렇게 이제 지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숙제는 끝날 때마다 교재에 이렇게 날짜랑 사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제가 담임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집에 가서 교재를 보시면 이제 그날 밑에 사인이 돼 있을 거예요. 몇 월 며칠 뭐 정창명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걸 출석부에 이렇게 적어놓거든요.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럼 이제 나중에 출석부에 동그라미 이렇게 많아서 뭐 애들이 이제 막 항공포증 걸릴 것 같아요. 파란색 동그라미가 막 20, 30개씩 있으니까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뭐 전화 상담할 때도 보면서 이때 몇 개 틀렸고 뭐가 안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확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수업 끝나면 이제 과제 문자를 보내줘요. 엄마랑 이제 아이한테 보내서 뭐 그런 거 못하고 숙제 뭔지 몰랐어요. 뭐 문자 안 왔어요. 뭐 그래서 차단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뭐 둘 다 차단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테스트도 이제 매주 한 번씩 보고 이제 문자로 갑니다. 등수를 이제 안 보낼 때도 있고요. 사실 애들이 너무 상처받을까봐 한 5등 그러면 이제 전체 인원을 안 보내면 이제 엄마가 5등이면 걱정해서 그러나 반에 한 20명 있다고 하라고 모르시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성적 문자 등수랑 같이 갈 거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보충이에요. 사실 보충이라는 게 모든 학원이 사실은 보충을 뭐 강제 클리닉 이렇게 하는데 보충에 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청와람이 있으면서 뭐 최우수 강사도 받고 뭐 이랬는데 그게 사실 학원에서 가장 늦게까지 일찍 오는 건 사실 못했지만 일찍은 이제 독보적으로 일찍 오시는 분이 있어서 아침 막 8시에 오시거든요. 애 학교 보내고 바로 오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못하겠고 그럼 난 제일 늦게라도 가자. 그래서 뭐 10시까지는 토요일날 10시까지는 매번 했었고 이제 코로나 기간에는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줌 이런 거 할 때 막 새벽 4시까지도 하고 아버지가 들어오셔가지고 애 좀 재우라고 애가 엄청 혼났어요. 막 오는지 알고 이 시간까지 왜 앉았는데 제가 보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하면서 나가시던 기억이 나가지고 걔는 과보를 가더라고요. 진짜 부담스 너무 안 해서 오늘 끝을 보자 했는데 제가 지긴 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다음 시간까지 어떻게 끝냈는데 어쨌든 뭐가 안 되면 그냥 다 보충을 할 수밖에 효율적으로 하고 싶어요. 진짜 1시간 공부해서 100점 맞고 이러면 좋은데 실제로 이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고 또 주말에 보충이 많으니까 또 11시 한 시간 6시, 10시에 보충을 많이 해요. 그때는 보통 이제 결석한 애들, 그다음 교재나 오답노트 안 된 애들, 그다음 테스트 보고 이제 재시험 걸린 애들 뭐 이런 애들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친구들 있어요. 이제 좀 개념 정리가 안 된다. 잘 모르겠다 하면 이제 그런 친구 따로 불러서 다시 처음부터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같은 거 이제 중요 시험이 있거든요. 주태 말고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보는 뭐 학력평가. 저희가 원래는 학원에서 이제 단위동을 시켰는데 지금 단위동을 못 시키니까 학평 같은 경우는 이제 범위가 넓어요. 애들이 까먹거든요. 이제 그때 뭐 토요일날 불러가지고 다시 뭐 처음부터 시키고 뭐 단원당 막 100문제씩 주고 같이 하자 그러면 애들이 처음엔 안 할 것 같은데 해요. 그냥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교재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한 주에 모든 걸 다 끝내는 게 목적이고 솔직히 말하면 안 끝나는 애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애들도 계속 부르면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부르긴 하거든요. 그러면 뭐 전에 이런 적도 있어요. 중간고사 기간인데 내신 교재인데 이제 애들이 그래요. 중간고사 교재인데 이걸 중간고사를 넘기면 보통 안 풀거든요. 시험 끝났는데 이거 해야 돼요. 이래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제 저는 다 시켜요. 그래서 애가 이제 당연히 안 시키겠지 하고 안 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굳이 시험이 끝났는데 이걸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배우는 건 앞으로는 이제 안 배운다.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보내주셔서 아이랑 같이 어쨌든 끝냈고 뭐 시험은 당연히 다 맞긴 했는데 그거 하니까 기말 때는 다 하더라고요. 아, 이 선생님은 끝나도 시키는구나. 테스트도 사실 시험 끝나도 보거든요. 애들이 이제 그걸 아니까 한 번 하고 나면 이제 기말 때도 안 봐주는구나. 해야겠구나 해서 오히려 빨리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나중에 시험 때 시험 교재가 안 끝나도 시험 끝나고 시킬 겁니다. 그렇고 그다음 내신 관리는 사실 뭐 다음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뭐 끝장 내신 테스트라서 이제 사실 진짜 너 죽고 나 죽고 하거든요. 진짜 누가 하나 쓰러질 때까지 해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하고 있고 주태는 보통 이제 1, 2주 차는 난이도가 좀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한 학년에서 다루는 학교가 이근방 다 합치면 50개에서 60개 정도 되는데 100점 뭐 100점 방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문제들이 한 점씩 나와요. 근데 그런 문제들만 모아도 벌써 100문제니까 거기서 뭐 한 25문제씩 골라서 1차, 2차 시험을 보는데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1, 2차 혹시 중학생들이 학원에 와서 1, 2차 내신 대비를 보면 한 30점 이렇게 남기도 하거든요. 그걸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냥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은 다 풀어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이제 너주고 나주고 되냐면 80점 미만이면 이제 재시험을 봅니다. 오답수를 열심히 하고 재시험을 봐요. 근데 유형은 비슷하게 되고 숫자만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과를 못하면 끝이 아니라 이제 재제시를 보고 근데 그걸 통과를 못하면 이제 또 3차 제시를 봐요. 3차 그래서 전에 학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농담식으로 애들이 어디까지 있냐 그래서 이제 한 10년 있었으니까 1년에 4개씩이면 한 40차까지 있다. 그러니까 애들이 4차까지만 있다는 걸 알면은 거기서 이제 그냥 대충 풀고 4차에서 끝내려고 하는데 이게 끝이 없다는 걸 알면 어느 순간은 이제 끝내야 된다는 거 같아요. 처음에는 좀 고통스럽긴 하거든요. 막 토요일 10시간, 일요일 10시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극소수긴 해요. 보통 한두 개 정도 보면, 2개 정도 보면 이제 멘탈이 나가기 때문에 한 4, 5시간 하면 이제 집에 보내드려야 돼요. 아이들이 또 막 슬퍼하고 울고 막 집에 전화해서 막 엄마들이 연락이 오세요. 내가 몰래 문자 보내면 화장실 잠깐 갔다 온다 하면 엄마 살려줘 이러면 전화가 애가 좀 힘들어하는데 보내주시면 안 될까 하면 보내드리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아이들이 중학생들이 없겠죠? 있으면 이제 학원 안 온다고 할 것 같아서 좀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되고 3, 4차는 이제 학교 난이도를 내서 제가 어쨌든 강동, 뭐 송파에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송파 본점으로 모이니까 그런 친구가 10년 정도 했었고 대치에서도 한 3, 4년 했기 때문에 내신 대비는 어쨌든 뭐 모든 학교를 다 만나봤고 솔직히 말하면 강동, 송파에 뭐 멀리 가면 하남, 미래, 뭐 남양주, 뭐 덕풍조 막 이런 데도 만나봤고 뭐 어쨌든 100점을 다 맞춰본 것 같아요. 한 학교도 빠지면서 어떤 식으로 나오고 어떤 난이도로 나오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3, 4차는 이제 학교 난이도에 맞춰서 냅니다. 사실 그거는 좀 성적이 나와야 돼요. 보통 그게 학교 내신 성적이 좀 비슷하게 나와요. 80점 맞으면 표시점도 80점이 나오고. 그러니까 일요 내신 클릭 아까 말씀드린 거 토요일까지 안 끝나면 일요일 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 10시에 시작을 해서 같이 열심히 하면 이제 밤 10시에 같이 가는 날도 있고 아니면 밥 먹고 집에 갔다가 다시 올 수도 있고 어쨌든 좀 힘든 일요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시험에 가까이 다른 과목도 해야 되니까 그거는 좀 조율을 해드리긴 해요.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데 막 하루 종일 있을 수 없으니까 다른 과목을 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 조율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부모님과 저랑 비밀로 해야 돼요. 아이가 알면 이용을 하더라고요. 일부러 다른 과목 안 하고 있다가 엄마 나 그거 안 했어 어떻게 했어? 수업 너무 많이 잡아먹고 이럴 수 있으니까 이제 힘들면 연락을 살짝 주시면 저희가 이제 조절을 할 거고 뭐 직전고층은 이제 전날 와서 보통 이제 3개년 기출을 풀려요. 그리고 교재 정리가 안 됐으면 교정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부족한 분들 하는데 저것도 보통 한 3, 4시간은 하거든요. 근데 또 너무 안 돼 있으면 아니면 다음날 수학이 하나다 그러면 뭐 10시간씩 할 수도 있고 좀 독한 학원으로 만들려고 생각해서 중학생들한테 내신 대비 교재는 이제 시중교재도 쓰지만 제가 이제 오래 있으면서 교재를 많이 만들어 갖고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학원에서만 쓸 수 있는 내신 대비 교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중등은 이제 요거는 더 자세히 세부적으로 3월 말쯤에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생각하는 게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종합을 해도 일단은 개념을 중요하게 여겨서 개념 설명을 자세히 할 거예요. 개념 설명을 자세히 하고 노트에 적을 수 있게, 노트에 적을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풀이 과정. 근데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 글씨체가 좀 안 잡혀서 책에 푸는 것보다 노트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글씨체가 너무 안 잡히는 남자애들인데 개념 노트 플러스 풀이 노트를 쓸 생각이고 진도는 빠르게 나갈 생각은 없어요. 무조건 수업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풀이 정확하게 쓰고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잡히면 나중에 사실 중고등학교 때 진도 나가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라서 그래서 초반에 아마 기초를 잡는데 공부 습관을 잡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 같고 풀이를 제대로 못 쓰거나 글씨를 못 쓰면 다시 쓰게 하는 과정을 거치고 초반에 조금 이제 연습을 안 하던 친구들은 힘들 수 있고 생각보다 초반에는 진도가 좀 더딜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오답 노트 중요하거든요. 틀린 문제는 꼭 집에 가서 다시 풀어서 오게 선생님이 채점해주고 또 틀린 게 있으면 다시 몰랐으니까 틀렸겠죠? 다시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테스트를 봐요. 일주일에 주간 테스트라고 해서 문제를 어렵게 되지 않을 거고 배운 범위 내에서 중요한 유형들을 다시 내서 80점 미만이면 이제 불통이라고 되는 금요일이나 초등은 토요일이 없으니까 금요일 또는 토요일날 와서 시험을 보고 그게 또 80점이 안 되는데 제재시를 보거나 그러면 다시 내용을 모른다는 거니까 프린트를 따로 주고 따로 보충을 하고 어쨌든 알 때까지 모르는 부분 없이 이제 꼼꼼하게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그래도 조금 난데 중학생들은 좀 각오를 가지고 와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초등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잡아 놓으면 중학교 가서 뭐 지금 말은 막 무슨 막 10시간 한다 하지만 초등 때 잘 잡힌 친구들은 금방 끝나요. 제가 이제 3-4시간 정도에 끝나기도 하니까 초등 때 조금 잘 공부를 애들 시켜서 사실 뭐 선행이 많이 안 돼 있지만 그 친구들 중에 원석들도 있거든요. 제가 그런 건 좀 잘 발굴하는 편이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냥 수학을 좀 늦게 공부했을 뿐이지 아이가 늦게 공부한다고 이 아이가 뭐 수학을 못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지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정하긴 했어요. 커리큘럼 없이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따라서 이럴 수는 없어서 진도계 교재 시간표는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초등은 이제 3학년은 그 심화 없이 그냥 기본 응용만 할 생각이에요. 지금 3, 4, 5, 6은 공통인데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드린 1년 정도 다니면 이제 진도가 1년 정도 빨라질 수 있게 짰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여름 학기는 시간이 좀 추가돼서 여름 학기가 조금 더 길고 봄 학기는 이제 학교도 다니고 그래서 좀 짧은데 사실 3월부터 5월까지 끝날 것 같진 않고 1, 2주가 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여름방학 때 시간이 늘어서 그걸 메꾸면 그러니까 3개월로는 안 끝나지만 6개월에 한 2과 정도는 일단 끝날 수 있게 짰어요. 이거를 뭐 4개월로 짤까 하다가 한 3개월로 짜고 이제 좀 부족한 친구들은 보충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요거는 이제 그냥 정상적으로 따라올 수 있을 정도면 3개월 정도면 될 것 같아서 3개월 과정을 짰고 중학생은 이제 그게 좀 힘들어요. 중학생 내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학생들 이제 여름방학이랑 겨울방학 때 좀 진도를 많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학생은 이제 보통 1년을 그러니까 지금 기본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처음 하거나 선행을 아예 안 한 친구들은 처음에 와서 이제 1년 정도를 다니면 중학생 한 6개월 정도 빨라지게 일단은 그렇게 짰고 그러면 우리 아이는 지금 중2야 2학년 1학기를 이미 다 했어 테스트를 통과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저기는 개별 진도 아까 말씀드린 조기는 이제 그러면은 개별로 나가니까 사실 뭐 2-1 시작을 아니면 2-1 중간부터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게 문제가 늘어진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아이에 맞추다 보면 늘어지는데 어쨌든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저 반도 여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초등도 만약에 개별진도 다니면 3개월 안에는 어쨌든 교재를 끝낼 수 있게 할 생각이고 근데 이제 보통 개별진도반에 올 수 있는 친구들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3개월은 안 걸릴 것 같긴 해요. 인원도 적고 그래서 이제 좀 개별진도반 같은 경우에는 좀 심화 과정을 하는 친구들이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오히려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나 조금 선행을 하는데 심화 과정이 좀 안 된 친구들은 오히려 기본반이 좀 나을 것 같고 개별진도반은 좀 심화 과정을 이제 해야 되는 친구들이 나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테스트를 통해서 뭐 다시 배울 필요 없겠다 하면은 이제 모두 다 기본진도반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 진도반은 사실 제가 2월 달에 그냥 하고 있는데 저번 설명회 때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이게 인원이 어쨌든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게 뭐 금방 차겠어 했는데 설명회 한 번 했는데 절반이 차가지고 지금 월수금반이 마감이 됐거든요. 화목토반 월수금반 한 자리랑 화목토반이 한 5자리 정도밖에 안 남아서 혹시 뭐 빨리 진도를 나가거나 아니 심화과정 하고 싶은 분들은 좀 등록을 빨리 하시는 약간 그 선착순 막 이런 것 같은 거라 별로 안 좋아하긴 한데 실제로 이제 말씀 안 드리고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렇고 기본반은 정원이 12명까지 생각하고 있고 개별 진도반은 지금 5명에 그러니까 5팀에 8명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5팀이 넘어가면은 시간 배분이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5명이 진도가 다 달라서 그냥 5명을 받고 더 이상 받으면 안 되겠다. 왜냐면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 좀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제가 일단 5명까지만 받고 있고 그 친구들이 잘 적응을 하고 제가 뭐 한두 명 정도 할 여력이 되면 한 6, 7명까지 늘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5명을 마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이제 초등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많이 쓰는 교재를 했어요. 디귿돌 기본 운동이랑 그 다음에 심화는 한 번 정도는 어쨌든 중등을 가려면 하긴 해야겠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동네가 이제 학구열이 높아서 최상위를 좀 원하는 부모님들도 많고 아이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하니까 기본 교재를 잡았고 대신에 이제 아이가 좀 어려워하거나 거기에는 좀 힘들다 하면 이제 부교재를 좀 많이 쓰거든요. 좀 디귿돌 이용이 어려우면 좀 더 쉬운 거죠. 기초라고 낫센 이런 거 쓰고 기본 세상이가 좀 어렵고 기본 운동을 잘하면 한센 정도를 써서 어쨌든 저게 끝이 아니라 사실 보충 투표가 많은데 그걸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어서 쓰지 않았고요. 중등도 이제 기본반이에요. 이건 기본반 기준이고요. 그래서 이제 개념형 라이트 좀 쉬운 걸로 하고 이제 저거를 좀 했던 친구들은 세. 그다음에 내신 때는 뭐 일품 뭐 블랙라이트 최상위 라이트까지 쓰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반 레벨을 좀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가 잘하면 뭐 A급 A 단계까지 할 생각이고 아이가 좀 부족하다 하면 한 C까지밖에 못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고등 과정은 뭐 이제 기본 점수 RTL 기본을 쓰고 뭐 심화 과정은 이제 센 일품 고쟁이 블랙랩인데 당연히 중등 학생들이 고등 과정을 한다는 건 개별 진도가 아니니까 뭐 이거보다 더 어려운 책도 있긴 한데 뭐 TOT도 있고 뭐 무슨 플래티넘도 있겠는데 그런 교재까지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요 정도까지만 할 수 있어도 사실은 고등 과정은 이제 나중에 더 고등 과정 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교재까지 수업을 했었어서 어쨌든 개별 진도반에 들어오면 이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중등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별 진도반은 이 교재 말고 다른 교재를 원하시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우리 아이는 뭐 센을 한번 더 풀리고 싶다 하면 그러니까 개별 진도반은 과외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그냥 정규반 그래서 정규반 커리로 가고 대신에 이제 부족한 것들은 보충교재 이렇게 할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시간표는 초3은 일주일에 2번만 아이들이 이제 많이 어리고 힘드니까 화목반밖에 없거든요. 2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심화 수업은 없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진도가 많이 나갔으면 개별 진도반에서 수업을 하는데 근데 여기도 어차피 똑같아요. 2시, 4시, 2시, 4시. 근데 이제 선생님은 다르고요. 그래서 3학년들은 아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고 나서 좀 앉아 있고 글씨 잘 쓰고 그다음 식 잘 쓰고 이런 걸 이제 초반에 몇 달 정도는 같이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학년들이 이제 보통 이제 학기, 그러니까 사고력을 보통 3학년까지 많이 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4학년부터는 이제 교과 과정을 많이 시키고, 분수 나오고 이러면서 아이들 어려워하고, 어머니들도 이제 3학년까지 좀 단순 현상이 많다면 4학년부터는 조금 막 계산하고 도형들이 나오니까 아이들도 힘들어 하니까 이제 학원 좀 보내야겠다. 그래서 아마 이제 4학년 1학기 때 아니면 1학기까지는 좀 그냥 엄마 거로 하다가 2학기부터는 이제 좀 학원을 좀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4학년은 2시간씩 잡았고요. 2시, 4시로 잡았고 금요일날 심화 수업이 들어가요. 이때 세상일을 할 거고 그다음 선행 개별 진도반 같은 경우는 이제 6시간을 맞춰야 돼서 개별 진도반은 다 화목이고 좀 3시간씩 잡았어요. 일단 선행 개별 진도를 할 수 있다는 건 그래도 아이가 뭐 집에서 했던지 아니면 다른 학원을 다녔던지 학원에 대한 경험이 있을 것 같아서 좀 3시간씩 힘들긴 하겠지만 중간에 테스트가 좀 있거든요. 여기 수업 안에 그래서 시험도 보고 고치기도 하고 하면 그래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4학년들은 월수금반밖에 없어요. 월수금반밖에 없고 대신에 개별 진도반은 화목에
2시부터 5시까지. 근데 보니까 이제 2시 반에 끝나는 애도 있어서 그럴 때는 이제 30분씩 뒤로 늦춰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5, 6학년은 좀 고학년이라 이 친구들은 3, 4학년보다는 이제 수업 시간이 1시간, 테스트 1시간이 늘어나거든요. 테스트를 바깥으로 빼서 초 4, 5학년인데 4시, 6시 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저녁반은 없어요. 일단 지금은 현재는 초는 4시부터 6시까지만 하고 심화 수업이 이제 금요일날 들어가게. 그리고 테스트는 이제 1회 보는데 저걸 이제 3시, 4시에 볼 수도 있고 6시, 7시에 볼 수도 있어서 아직은 이제 정하지 않았는데 끝날 시간 좀 봐야 될 거죠. 5학년은 좀 어리긴 하니까 6, 7시에 봐도 여름 같은데 해가 안 지니까 시간에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좀 정하면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개별 진도반은 다 그냥 5시, 8시에 몰려있거든요. 지금 초 개별 진도반은 여기도 이제 5명 정원인데 지금 2자리가 나와서 3명은 이미 저번 설명 때 오셔서 듣고 테스트 보고 이제 등록까지 하고 가셔가지고 지금 2자리가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6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6시, 8시 애들이 조금 크니까 한 8시까지 괜찮지 않을까. 수요가 있으면 8시, 10시도 만들 수도 있긴 한데 10시까지 좀 너무 애기들이 뭐 여기에 좀 안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하고 10시까지 했는데 이제 셔틀 타고 막 5분만 늦게 도착해도 막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기는 안 돼. 막 외진 데는 어머니 너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걱정이 되고 10시 넘었는 10시 반 이런데 집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잘못 내려가 이런데 걔네들 그냥 그거에 내려가지고 편의점 들려서 아이스크림 먹고 가고 놀이터에서 얘기하고 하다가 엄마 막 핸드폰 못 받았어 이러는데 막 학원이랑 어머니들은 막 걱정도 많으시고 저도 막 이거 어떻게 하지? 제가 전화 한번 해볼 때 이러는데 어쨌든 좀 늦게까지 하진 않고 근데 아마 시험이 있는 날은 9시에 끝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잘 했을 때 이제 뒤에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은 뭐 일찍 가야 된다지만 잘 안 되면 사실 10시까지 남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연락이 가면 어머니가 좀 이렇게 편의점에서 좀 커피 한 잔 하시면서 기다리시거나 저희 그 로비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로비에서 좀 기다리셔주시는 중 초 6도 똑같이 이제 5시, 8시에 있고 테스트가 밖에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하루는 4시간을 해야 돼서 이거는 어쨌든 각오를 좀 하고 5, 6학년들은 공부를 이제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할 생각이고 중학생들은 오히려 간단하거든요. 중2는 똑같아요. 개별 진도반도 머리 쓰고 그 다음에 기본반 개별 진도반이랑 그 기본반이 다 월수금 과목도 있습니다. 중2는 아까 말씀드린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한 학원을 만들고 싶어서 일단 1학년 때 좀 초등학교 공부는 안 했지만 나 이제 1학년 때부터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중2는 월수금 화목타반이 다 있고 당연히 선행을 했어. 그러면 이제 월수금 화목타반이 있는데 안타깝게 월수금반이 이제 한 자리밖에 안 남았어요. 뒷타임 한 자리밖에 안 남아서 만약 오게 되면 화목토로 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중간에 뭐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이 뭐 그만둔다고 하면 자리가 나겠지만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2학년은 월수금 반밖에 없어요. 월수금 저녁 타임. 그리고 시험이 6시 반부터 있고요. 개별 진도반은 그냥 개별 진도반은 일단은 7시 반 10시로 잡았는데 이렇게 잡은 이유는 1학년은 좀 따로 하고 싶었어요. 애들이 어리고 2, 3학년은 크니까 좀 2, 3학년은 같이 하고 1학년은 따로 하고 싶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안 맞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2학년도 5시, 7시 반 이렇게 할 수 있게 지금은 어쨌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한반은 중1, 2, 3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아이들이 다 모르니까 오히려 조용히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고 3학년은 지금 3학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학원을 많이 다른 데 다니고 있고 그래서 개별반이 어쨌든 이제 다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화목토반 7시 반부터 10시까지 시간을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개별 진도반은 똑같습니다. 월수금 화목토반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3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선행을 하는 친구들이 지금 몇 명 정도 지금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고등선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일품 블랙랍 이런 걸 하고 싶어. 근데 다른 학원에서 잘 안 해줘. 그러면 이제 거기에 좀 제가 상위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특화가 되거든요. 거의 청원하고 그러니까 영광고 제외하고서는 거의 탑반에서만 계속 수업을 해서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네. 일단은 되게
그 전에 일하던 곳들에서 이제 제일 꼼꼼하게 가르치는 편이었고 애들이 엄청 깐깐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서 그때는 이제 욕을 많이 하거든. 너 왜 깐깐하다? 왜 안 봐주냐? 좀 봐줘라. 이제 뭐 시험 같은 거 보면 79점 봐줄만 하잖아요. 근데 안 봐주거든요. 1점. 그러면 이제 시험 보다 울어요. 애들이 막 울고 그러니까 아까 그 교재 안 끝나네. 중간 과정에 안 끝내고 있다가 안 해도 되겠지 이랬다가 이제 하네. 키가 183이거든요. 근데 시험을 3시간 잡았어요. 3시간. 자기는 무조건 3시간 만에 가겠다. 근데 87점인가 맞았는데 그 자리에서 울더라고. 오열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달래고 시험지를 찢으면서 막 너무 억울하다고 달래고 보낸 게 아니라 시험을 보겠어. 그러니까 그래도 할 건 해야지 하니까 이제 막 한 30분 울던 이제 정신 차리고 하더라고요.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다고 하고 통과했어요. 다행히. 그리고 학교 시험도 100점을 맞았고. 근데 그 친구 이제 안 밀려요. 그래서 그냥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따뜻하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하다 보면 힘들게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이들이 사랑하는 거 항상 저 생각에 화내지 말자. 화내지 말자. 모르니까 물어보겠지.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번 정도는 할 때가 있어서 어쨌든 최대한 꼼꼼하고 따뜻하게 그리고 열심히 하는 건 당연히 기본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도록 제 이하 모든 선생님들이 보내주시면 열심히 가르쳐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지금 학원들이 방해동 쪽에 몰려 있는데 이 근처에 좋은 학원은 없는 것 같아요. 굳이 저희가 그 멀리까지 가야 될 필요가 있는가? 저희가 꼭 방해동에 있는 학원들보다 더 좋은 학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